업의 그림자가 거칠 때 나타나는 변화 7가지. 부처님 말씀. 어느 날 아무 일도 없었는데 괜히 마음이 가벼운 날이 있습니다. 늘 신경 쓰이던 일이 오늘은 이상하게 마음에 걸리지 않습니다. 예전이라면 분명히 속이 상했을 텐데 이상하게 그냥 웃어넘기게 되는 날도 있지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바뀐 것 같지도 않고 환경이 달라진 것도 아닌데 분위기가, 인연이, 감정이 어디선가부터 달라졌다고 느껴지는 순간이요. 그건 어쩌면 업의 그림자가 조금씩 걷히고 있다는 뜻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이란 단지 전생의 운명이나 벌이 아닙니다. 내가 지어온 말, 행동, 생각, 그것들이 만든 파동과 흔적이 지금 이 삶에 고요히 스며든 결과입니다. 좋은 씨앗은 좋은 열매를 맺고 어두운 그림자는 언젠가 거울처럼 드러납니다. 우리가 느끼는 막막함, 끊임없이 반복되는 고통의 패턴, 누구에게나 원인을 알 수 없는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 무게의 정체가 바로 업의 그림자입니다. 하지만 그 업도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말은 돌처럼 굳어있던 내 안의 죄책감을 녹이고 어떤 사람은 나도 몰랐던 나의 상처를 비춰줍니다. 어떤 깨달음은 아무 이유 없이 반복되던 고통의 회로를 끊어내고 어떤 선택은 내가 오랜 세월 쌓아온 업의 구조를 부숩니다. 그리고 조용히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 빛은 말이 없고 그저 평온합니다. 이 영상은 지금 업의 흐름이 바뀌고 있는 당신에게 드리는 조용한 안내입니다. 무엇이 변했는지, 왜 마음이 이렇게 느슨해졌는지, 이유는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저 이 말을 듣는 동안 당신 안의 깊은 곳에서 조용히 미소 짓는 누군가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이제부터 업의 그림자가 거칠 때 나타나는 변화 7가지를 조용히 하나씩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1부, 마음의 걸림이 사라진다. 마음은 늘 말을 걸어옵니다. 조용한 순간에도 아무 일 없어 보이는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속삭이듯 또는 조용히 무언가를 느끼게 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목소리가 조금 달라졌다는 걸 느끼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신경이 곤두설 상황인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냥 지나치고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기 바빴던 내가 그저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성격이 바뀐 것도 인내심이 자란 것도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마음의 걸림이 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걸림이란 어디에도 닿지 못하고 계속 머물러 있는 마음의 응어리입니다. 그것은 종종 누군가에게 받은 말 한마디, 과거에 겪었던 어떤 사건 또는 내가 나도 모르게 만든 죄책감에서 옵니다. 이런 마음의 찌꺼기는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내 안에 잠겨 있다가 비슷한 상황이 오면 다시 떠오르고 그 기억은 또 다른 업의 씨앗을 만들어 고통의 순환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업의 그림자가 걷히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바로 이 걸림의 소멸입니다. 왜 그 말에 그렇게 예민했을까? 왜 나는 늘 똑같은 반응을 했을까? 왜 나는 나를 미워했을까? 그 이유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모르게 쥐고 있었던 감정의 덩어리들이 조금씩, 정말 조금씩 손에서 빠져나갑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지 않게 되고 과거의 기억에 물들지 않게 되고 무의식적으로 나를 괴롭히던 생각들에서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는 게 아닙니다. 걸고 있던 짐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짐은 누가 지워준 것도 아니고 어디론가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가 더는 그것을 쥐지 않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듣는 당신도 어쩌면 알게 모르게 어느 짐 하나를 내려놓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괜히 마음이 평온하고 하루가 덜 복잡하게 느껴지고 조금은 더 깊은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마음의 걸림이 사라지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사실 세상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변한 건 오직 내 마음 하나일 뿐입니다. 그 하나가 바뀌었을 뿐인데 세상 모든 소리가 부드럽게 들리고 누군가의 미소가 내게 따뜻하게 다가오며 내 마음 안에도 조금씩 햇살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건 아주 작은 시작이지만 가장 확실한 변화입니다. 2부, 반복되던 실수가 멈춘다. 어떤 실수는 아무리 조심해도 반복됩니다. 같은 상황, 비슷한 사람, 익숙한 감정 속에서 또다시 같은 선택을 하고 결국은 같은 결과를 마주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책합니다. 왜 또 그랬을까? 왜 나는 항상 똑같을까? 스스로를 나무라고 한숨을 쉬고 다음에는 달라지겠다고 다짐하지만 결국 우리는 익숙한 패턴 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갑니다. 그 실수는 단지 내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내가 나약해서도 아닙니다. 그 실수는 업의 결과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새겨진 습관적인 감정, 반응의 구조, 오래된 믿음, 그 무의식 속에 실수의 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업의 그림자가 걷히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이 패턴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과거 같았으면 당연히 그렇게 반응했을 상황인데 이번엔 멈춰서 생각하게 됩니다. 조금 더 기다리고 조금 더 듣고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이유 없이 화가 나던 일이 이유 없이 조용히 지나가고 그렇게 또 한 번 실수하지 않게 됩니다. 이 변화는 크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선택 하나, 그 작은 멈춤 하나가 인생을 바꿉니다. 바뀌는 건 행동 하나가 아닙니다. 그 행동을 유도하던 마음의 결, 무의식의 방향이 조금씩 돌아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변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늘 똑같다고.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다고.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마음속의 어둠은 어느 날 갑자기 모두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어느 날 문득 자신도 모르게 다른 길을 선택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뿐입니다. 그 순간 실수는 멈춥니다. 아무리 익숙했던 길도 이제는 가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업의 그림자가 걷히는 두 번째 신호입니다. 3부, 인연이 달라진다. 사람은 인연을 따라 살아갑니다. 어떤 인연은 나를 살리고 어떤 인연은 나를 다치게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반복해서 비슷한 사람을 만나고 비슷한 상처를 받고 비슷한 끝을 맞이합니다. 그 사람이 문제였던 걸까? 아니면 내가 끌어당긴 걸까? 아니면 서로가 서로의 그림자였던 걸까? 그 물음 앞에서 우리는 자주 혼란을 겪습니다. 업이란 단지 나 혼자 짊어진 업만이 아닙니다. 인연에도 업이 있습니다. 상처가 상처를 끌어당기고 두려움이 두려움을 알아보고 내 안의 외로움이 비슷한 외로움을 향해 문을 엽니다.
그래서 업의 그림자가 짙을 때는 그림자끼리 끌어당기고 고통은 고통을 통해 이어집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인연들이 조용히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무겁게 만들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나를 반복적으로 괴롭히던 인연이 별다른 이유 없이 멀어져 갑니다. 처음엔 아쉽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 인연은 이제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옷이었다는 걸. 업의 그림자가 걷히면 그림자 인연도 사라집니다. 더 이상 나를 깎아먹는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게 되고 내 가치를 무시하는 말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무엇보다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더 정직해지고 더 편안해집니다. 그러자 비로소 사람다운 사람이 내 삶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나를 이용하지 않고 가식 없이 바라봐주고 내 슬픔을 가볍게 넘기지 않는 사람. 그런 인연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은 누군가의 소개로 올 수도 있고 어느 조용한 자리에서 우연히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사람을 내가 맞이할 준비가 되었기에 그 인연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인연은 선택이 아닙니다. 인연은 끌림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 내가 지금 어떤 파동을 품고 있는지에 따라 내 삶에 들어오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인연이 달라졌다는 건 곧 내가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더는 예전처럼 상처받지 않기 위해 억지로 나를 꾸미지 않아도 되고, 더는 누구에게 사랑받기 위해 내 가치를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지금의 내가 지금의 사람을 끌어당긴 것입니다. 그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대한 전환점입니다. 4부, 삶이 덜 복잡해진다. 삶은 왜 이렇게 복잡할까요? 해야 할 일은 늘 쌓여 있고, 사람 관계는 매번 예민하고,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단순한 하루조차 마음 편히 지나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주 말합니다. 사는 게 왜 이리 힘드냐고, 조금만 단순해졌으면 좋겠다고. 그런데도 바쁘게 움직여도 정리하려 애를 써도 삶은 좀처럼 단순해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건 겉의 일이 아니라 안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삶이 복잡한 이유는 우리 마음 안에 미처 정리되지 못한 감정, 붙잡고 놓지 못한 생각, 반복되는 집착들이 엉켜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복잡함은 외부의 일정이 아니라 내면의 정리가 부족해서 생깁니다. 그리고 그 복잡함의 밑바닥엔 업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업은 마음을 산란하게 만듭니다. 멀쩡한 하루에도 불안을 심고, 단순한 관계에도 의심을 넣고, 쉬어야 할 때에도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은 압박을 심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지러우면 삶도 어지러워지고, 무엇을 해도 하나하나가 고되고 버겁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업의 그림자가 걷히기 시작하면 조용히, 아주 자연스럽게 삶의 복잡함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해야 할 일이 여전히 있어도 그 일에 매몰되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서 순서를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예전처럼 애써 맞추지 않아도 되고, 말 한마디에 크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무엇보다 내 마음이 나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해지고, 해야 할 일과 쉬는 시간의 경계가 분명해지고, 누군가를 만나도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게 됩니다.
이 변화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일어나는 순간 가슴 속에 느껴지는 고요함이 다르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의 피로감이 다릅니다. 그건 단순한 스케줄 정리가 아닙니다. 마음이 삶을 다시 주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업의 그림자가 걷히면 나를 불필요하게 소모시키던 것들이 저절로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삶은 덜 복잡해집니다. 어떤 일은 그냥 지나가게 두는 것도 지혜입니다. 어떤 관계는 정리되지 않아도 멀어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불필요한 것과의 연결을 끊는 것, 그것이 진짜 단순함입니다. 삶이 덜 복잡해졌다는 건 무언가를 더한 것이 아니라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건 약해진 것이 아니라 비워낼 수 있을 만큼 마음이 단단해졌다는 뜻입니다. 5부. 이유 없는 평온이 깃든다. 가끔 그런 날이 있습니다. 별일 없는데 괜히 마음이 괜찮은 날. 아무도 나를 칭찬해주지 않았고 무언가 특별한 일이 생긴 것도 아닌데 그저 내가 괜찮다고 느껴지는 날이 있습니다. 조급함도 줄고 마음이 덜 흔들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그다지 크게 동요하지 않는 상태. 우리는 그런 날을 괜찮은 하루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운이 좋은 날이 아닙니다. 그건 마음의 깊은 곳에서 어떤 전환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업의 그림자가 걷히기 시작하면 이런 이유 없는 평온이 찾아옵니다. 불안할 만한 이유가 있는데도 이상하게 덜 불안하고 화날 만한 상황인데도 화를 내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눈앞의 일이 어렵긴 해도 어쩐지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런 감정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잡는다고 해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서 갑자기 쏟아지는 축복도 아닙니다. 그건 내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정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업이 만들어 놓은 마음의 층들은 생각보다 깊고 오래 쌓여 있습니다. 지나간 기억들, 누적된 감정들,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괴로움들. 그것들이 마음의 바닥을 흐리게 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바닥에서부터 물길이 열리듯 맑은 감정이 흘러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것이 이유 없는 평온입니다. 이 평온은 누가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상황이 만들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가 나를 괴롭히던 손을 잠시 놓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에게 내리던 판단을 멈추고 내가 세상에 걸고 있던 불만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조용히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음은 응답합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고요함을 가져옵니다. 이유 없는 평온이 찾아올 때 우리는 종종 그걸 의심합니다. 왜 이렇게 괜찮지? 괜찮아도 되는 걸까? 하지만 그때 필요한 것은 그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평온은 당신이 만든 결과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고 당신조차 눈치채지 못했지만 당신의 마음은 조용히 변화해왔고 조용히 치유되어 왔습니다. 지금 느껴지는 이 고요는 그 모든 변화의 증거입니다.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삶. 그 삶에서 지금 이 순간 평온함을 느끼고 있다면 그건 이미 당신이 걷고 있는 길이 옳다는 뜻입니다. 길을 바꾸지 않아도 좋습니다. 지금처럼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걸어가면 됩니다.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은 이미 당신을 위해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6부, 감사할 일이 자꾸 생긴다. 감사라는 말은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깊은 감정입니다. 감사할 수 있다는 건 삶이 그만큼 안정되었다는 뜻이고, 감사를 느낀다는 건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똑같은 하루를 살고 있어도 어떤 날은 모든 것이 불만스럽고, 어떤 날은 작은 햇살 하나에도 괜히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감사는 상황이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닙니다. 감사는 내 마음이 일으키는 울림입니다. 삶이 아무리 고되고 아무리 힘든 날이더라도 마음이 열려 있다면 감사는 어디에서든 피어납니다. 업의 그림자가 걷히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감사할 일이 자꾸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감사할 일이 생긴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자라났다는 뜻입니다. 그전엔 무심히 지나쳤던 것들이 이제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따뜻한 밥 한 끼가 고맙고, 문득 날아온 친구의 안부가 반갑고, 창밖의 하늘이 맑기만 해도 그 하루가 축복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변화는 거창한 성공이나 큰 기쁨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안개가 걷히고 나를 짓누르던 짐이 가벼워지니 비로소 주위를 돌아볼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이 커지면 삶은 달라집니다. 더 많이 가지지 않아도, 풍요로워지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존재 자체가 소중해집니다. 그리고 자꾸만 더 좋은 일이 생깁니다. 마음이 열리니 사람도 열리고 기회도 스며들고 삶이 나를 반기기 시작합니다. 그건 마법이 아닙니다. 그건 에너지입니다. 감사의 파동은 삶 전체의 흐름을 부드럽게 바꿔놓습니다. 업의 그림자는 감사의 흐름을 막는 벽입니다. 늘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들고, 누군가와 비교하게 만들고, 현재의 기쁨보다 과거의 상처를 붙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가 걷히면 우리의 시선은 바뀝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의 삶이 얼마나 귀한지,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경이로운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감사는 훈련이 아닙니다. 감사는 상태입니다. 마음이 제자리를 찾으면 감사는 저절로 따라옵니다. 지금 감사할 일이 자꾸 생긴다면 그건 당신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변화는 지금까지의 모든 고통을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7부, 자신을 원망하지 않게 된다. 사람은 누구보다 자기 자신에게 가장 가혹합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살아가지만 속으로는 수없이 자신을 책망하고 지나간 말과 행동을 되뇌며 스스로를 자꾸만 괴롭힙니다. 그때 그러지 말걸.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왜 항상 이 모양일까? 이런 말들이 속에서 자주 올라올 때 우리는 이미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업의 그림자는 이런 자책을 자양분 삼아 더 크게 자랍니다. 나의 실수를 붙잡고 나의 과거를 끌어와서 지금의 나를 묶어둡니다. 그리고 너는 안 돼. 너는 늘 이래왔어. 앞으로도 별 수 없어. 이런 소리를 속삭입니다. 그 말에 우리는 믿음을 주고 자꾸만 움츠러들고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업의 그림자가 걷히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이 속삭임이 잦아듭니다.
자신을 비난하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지나간 과오가 더 이상 나를 붙잡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그때 그 실수는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 말은 그 당시의 최선이었구나. 그 선택은 그때의 나로선 최선이었구나. 자신에게 관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기는 쉬워도 자신을 용서하는 건 가장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용서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내가 나를 원망하고 있으면 어떤 위로도 들리지 않고 어떤 사랑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원망하지 않게 된다는 건 삶 전체가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의 나는 아직 서툴렀지만 정말 열심히 살고 있었고, 지금의 나는 그 서툰 나를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을 만큼 단단해졌다고. 과거의 나를 껴안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현재의 자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사랑은 누가 주는 것도 누군가를 통해 느끼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랑은 오직 내가 나에게 건네는 가장 근원적인 평화입니다. 자신을 원망하지 않게 된다는 것. 그것은 업의 그림자가 완전히 거친 마지막 징표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무엇이 되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누군가의 시선을 보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대로의 내가 충분하다는 걸 마음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의 걸음은 비로소 당신의 삶을 향해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조용하지만 가장 빛나는 길입니다.